내기의 경제신문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기업 71% 규제 법안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한국경제신문이 30일 국내 50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42개 중 70.7%는 규제 법안 등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기업 활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60.6%가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 법안을 꼽았다. 반기업 정서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도 18.2%에 달했다. 여당은 이달 들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경제단체장들이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아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인을 적대시하는 문화를 없애달라고 호소할 뿐이다. 이재용 모든 게 내 불찰, 승업으로 효도하고 싶다. 승업이란 부친을 능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제 책임이라며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가 되도록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언급할 땐 목이 메인 듯 울먹거리다가 숨을 거르기도 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언급하며 경영에 전념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준법감시위원회 공고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제 평소 소신도 밝혔다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제조업 경기 전망 10개월 연속 확장. 중국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12월 51.9를 기록했다. 전달 52.1보다는 소폭 하락했으나 3월 이후 10개월 연속 50을 상회하며 경기 확장 국면임을 보여줬다. 미 증시 내년 5% 오르는데 그칠 것이라고 무디스는 전망했다. 1. 미국 경제는 하반기 회복. 미국 경제는 2021년 상반기 여전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백신 보급 확대로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다. 여기에는 걸림돌이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사상 최고로 치솟은 정부 부채이다. 또 코로나로 발생한 1,000만 명이 넘는 실업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도 벅찬 일이다. 이 문제를 신속히 풀어내야 장기적으로 미칠 부정적 여파를 막을 수 있다. 2.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말에 페드는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도입했으며 경기가 살아나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무디스는 2023년 말에 첫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 페드는 과거의 실수에서 깨달은 만큼 긴축 속도는 과거보다 덜 공격적일 거라고 예측한다. 3. 시장금리 상승 부담 안 될 것. 내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경기 회복과 함께 상승할 것이다. 10년물 국채의 금리는 내년 말 연 1.3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정도의 상승은 경제에 부담을 줄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4.
미 증시 5%만 상승. 미 증시는 지난 3년간 연평균 12.6% 상승해 왔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여서 2021년에는 5% 정도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상승하는 채권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았던 주식의 투자 매력을 일부 빼앗을 것이다. 5. 부동산 회복은 양극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2020년의 험난한 상황을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회복세는 양극화될 수 있다. 아파트, 콘도 등 다가구 주택과 산업용 부동산, 심지어 일부 호텔까지도 급격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매상가, 사무실의 경우 계속 악화될 것이다. 프랑스 아마존에 세금 때리자 미국 다음 주부터 보복.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징수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프랑스가 미국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자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EU 간 디지털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건 올해 초였다. 프랑스 등은 미국과의 협상을 전제로 디지털세 징수를 잠정 중단했으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최근 세금 부과를 재개했다. 첫 대상은 아마존과 페이스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0일 디지털세 갈등의 대탕트 기간이 끝났다고 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시장을 장악한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매우 적게 낸다는 지적에 따라 EU 국가들이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국 바이든 시대 앞서 유럽을 끌어들이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30일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협의했다.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이유는 이미 대외시장 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번 협약으로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 자유로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미국의 전통적 우방과의 우호를 높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AFP 통신 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가 30일 화상으로 EU 중국 투자 협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품귀에 결국 일본 차 업계 눈물의 대량 감산. 도요타 자동차, 혼다, 닛산 등 대형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 내년 초 대규모 감산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에서 겨우 벗어난 듯 했던 자동차 업계가 또다시 실적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자동차 업체 임원을 인용해 일본 3대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 1월 이후 생산량을 불가피하게 40에서 50%가량 줄이게 됐다고 31일 보도했다. 중국과 미국 등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생산을 늘려왔던 자동차 업체들이 갑작스런 감산에 들어가는 건 핵심 부품인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져서이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새 법무장관, 공수처장,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법무부 장관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지명했다. 1년 가까이 국정 혼란의 주범이던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일단락짓고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자, 금융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88% 상승한 2873입니다. 코스닥은 968.42포인트로 전일 대비 1.15%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24% 상승하여 3409, 나스닥 기술주는 0.15% 상승하여 12,87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1.05% 상승하여 3,414포인트, 독일 닥스는 13,718로 전일 대비 0.3% 하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59% 하락한 1087, 달러 인덱스 역시 0.7% 하락하여 89입니다. 국제금값은 0.7% 상승하여 1891입니다. 내기의 경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